일단 첫 번째 우리가 파트 5 부분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면 일단 A, B, C, D 보기를 봤을 때 전부 다 프리벤트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조금씩 모양을 바꿔놨죠.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위치를 추적해야 되는 건데 일단 수식어를 어디서 끊어주자? to 부분에서 끊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 in 부분에서 끊어주도록 하면 set up 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문장이 완전한 상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필요 없는 무슨 자리에 수식어 자리에 지금 accident라는 뭐가 남겨져 있다. 명사가 남겨져 있다. 수식어 자리에 명사가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명사를 수식어로 바꿔주려면 전치사가 앞에 붙거나 또는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또는 능동형 분사가 나와야 되니까 A, B, C, D 중에 가능한 건 누구? C번에 투부정사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식어 자리에 명사를 혼자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누가 짝이 돼서 나와야 한다? 전치사, 투부정사, 능동형 분사가 반드시 짝이 돼서 나와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주고 프리벤트는 무슨 뜻? 금지하다. 그래서 프리벤트라는 동사가 삼형식 타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사람도 되고 기관도 되고 그리고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어 자리에 주로 from ing가 짝이 돼서 나온다라는 점도 기억해주면 되겠다. 이건 프리벤트라는 동사의 특징을 문제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프리벤트를 직접 고를 수도 있지만 바로 전치사인 누구를 물어보기도 한다. from을 물어보기도 하는 문제라는 점 기억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나온 barrier는 무슨 뜻? 장벽.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장벽이라고 하면 뭐 언어 장벽도 있을 수 있지. 그럼 language barrier라고 하면 된다. 그게 요 단어에서 나온 거야. bar. bar가 동사로 금지하다. 그러니까 bar하고 prevent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얘기지. 그래서 왜 우리 가끔 시위할 때 보면 barricade 치잖아. 그것도 bar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한 명사형이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딱 보기를 봤을 때 이건 전치사 접속사 관련 즉 연결어 문제다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품사는 전치사 거기에 낚이면 안 되는 거지. 항상 뭐부터 체크해야 된다? 빈칸 뒤 구조부터 먼저 파악을 해줘야 한다. 거기엔 명사만 있는지 혹시나 동사가 추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근데 문장에 보니까 누가 보인다? is라는 동사. 앞에도 뭐가 있는데? 동사가 있는데. 그럼 누가 연결해 주자? 접속사. 그럼 이 네 개의 전치사 중에 뭐가 되는 단어도 있다는 얘기? 접속사. 그게 바로 until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녀석들 대표적인 게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before, after, 그 다음 since, 그 다음 지금 나온 until 가능하고 뜻은 달라지지만 신분직책을 나타내던 전치사가 조건이나 원인으로 쓰이는 as, 그 다음 조건에서는 considering이라고 하는 녀석이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형태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요 6개의 단어들이 주로 빈출됐을 때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전치사 접속사 다 되는 6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before, 두 번째 after, 그 다음 since, 그 다음 until, 그 다음 as, 그 다음 considering 정도까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세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면 세 번째는 요즘 조금 뜸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 바로 누굴 활용한? if. if라고 하면 조건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는데
조건인지 가정인지 구별하는 건 바로 주절에 나온 w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무슨 법이 된다? 가정법이 된다라는 얘기. 가정이란 언제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if절 안쪽의 내용이 지나간 이야기여야만 한다. 아,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지난 방학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지나간 일을 후회해서 언제 한탄하는 거? 지금 현재에 한탄하는 걸 우리가 무슨 법? 가정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법이 되려면 주절에 누가 필요하다? would, could, might까지 있어야 우리는 무슨 법? 가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if가 나왔을 때는 항시 어디를 체크해 보라고? 주절. 주절의 조동사인 세 가지 누가? would, could, might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 if절 안쪽이 과거면 주절은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if절 안쪽이 had, pp인 과거 완료면 would, could, might 다음엔 have, pp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 딱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법? 가정법 문장이 된다라는 얘기. 그럼 밑에 건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얘기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정이란 언제에 대한 후회? 과거. 그래서 if절 안쪽의 내용이 과거일 때만 성립하는 게 바로 가정이고 반드시 주절에 뭐가 있어야 한다? would, could, might가 나와줘야지만 성립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if 보였을 때 would, could, might 안 보이면 그냥 일치 대부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if가 나오고 주절이 have pp지. 그러면 이 안쪽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 had pp로 써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요 특징만 잘 잡아내면 2, 3초 안에도 풀어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 유형인데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향이 많은 문제 유형이다. 자, 그 다음 A, B, C, D 역시나 쭉 확인해 보도록 하면 공통적인 품사는 전치사, 뒤에는 ing라고 하는 동명사. 동명사라는 건 말 그대로 동작을 나타내지. 단순한 시간이나 장소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for는 거의 대부분 숫자가 아닌 이상 뭐로 쓰인다? 목적. around는 주의라는 장소, since는 과거, 시작, 시점. 그래서 심지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주절에 가져오는 녀석이고 그 다음 from은 시작하는 시점도 되고 지점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원료도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구는 뭐에서 만들어졌어? 나무에서. 그러면 furniture from the wood라고 하면 걔의 원래 처음 생김새를 알 수 있는 거지. 나 외국인한테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할 때도 Where are you from? 바로 출신지를 물어보게 되지. 그게 전부 다 지점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자, 근데 뒤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은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본 장소나 시간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전치사 문제는 뒤에 걸 보고 두 번째로 어디를 본다? 동사 쪽을 본다. 홍보 책자를 포스팅했대. 그거는 바로 뭐 때문에?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즉 포스트한 무엇이? 목적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니까 전치사 무엇으로? for로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for는 숫자 있을 때만 기간이고 나머지는 다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자, 이번엔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다? to 부정사. 일반적인 전치사나 접속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if나 about은 안 돼. 근데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만나면 무슨 역할? 명사 역할. 아마 이 문제 틀린 친구들도 주로 D번으로 많이 틀릴 거란 말이지. 왜? 어디선가 들어보거나 외워본 게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in order to 부정사까지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뭐의 한 종류?
수식어의 한 종류야. 그럼 이 자리가 수식어가 필요한 자리인지 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얘기지. 보니까 이 문장에서 쓸데없는 것들 into Asian areas 지워주니까 뭐가 등장해? should be. 그러면 빈칸부터 이 branches까지는 이 문장 전체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 주어 역할이라는 건 어떤 품사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근데 인오더를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까지가 날아가잖아. 그럼 뭐부터 시작해 버리는 거야? 동사부터 시작해 버리는 거지. 그것도 원형으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should로 나와 버렸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어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명사를 나타내는 비번이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만나면 딱 낚이기 좋은 유형 중에 하나야. 너무 입에 붙도록 인오덜 투부정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걔는 항상 뭐가 완성되는 법칙이다? 수식어. 근데 의문사하고 투부정사 만나면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차이점이 됐어? 자, 그 다음 6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6번째 역시나 전치사. 유독 전치사 문제가 좀 많지. 왜? 일단 기본빵으로 전치사는 매회 4개에서 7개 정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시험 전날엔 전치사 기출 문제를 자꾸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뒤에 나온 명사를 보니까 last decade라고 하는 건 지난 10년. 그럼 이거는 시점이다, 기간이다, 기간. 여기서 이 문제는 다 풀렸어. except는 뭐의 전치사? 제외 대상의 전치사. across는 장소. 그래서 이렇게 쭉 가로지른 거. 그러다 보니 전반에 다 걸친 걸 나타낼 수도 있고 5번은 기간이나 공간. 공간으로는 RC에서 거의 오답이라고 보면 돼. 5번은 표면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니까. 근데 뭐로는 쓸 수 있다? 기간. 그 다음 beyond는 시점이나 지점에 쓸 수 있지. 그럼 기간의 전치사로 가능한 건 오직 5번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나 나중에 이게 응용되면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지.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언제로부터의 시간차? 과거로부터의 시간차. 그래서 그 과거의 시간차를 나타내주는 전치사들을 보니까 첫 번째 since, 두 번째 for, over, in 등이 있는데 여기서의 주의점은 since는 반드시 뒤에 무엇이 와야 하고 시점, for, over, in 등은 무엇이 와야 된다? 기간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되겠지. 보기에 섞여 나올 때. 현재 완료야? 그 무조건 since. 이렇게 하면 또 실수가 나오는 거야. 항상 전치사는 뭐가 먼저다? 뒤에 나온 명사. 그리고 나서 동사의 시제를 보든 빈도를 보든 해석을 하든 그건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거 graduate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일형식 자동사로 졸업하다란 뜻. 그러면 주어 앞에는 다시 동사 앞엔 누가 필요하다? 주어. 근데 지금 블루밍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수식어였지.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누구의 자리? 주어의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 그럼 졸업을 하는 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 되겠지. 일단 첫 번째, 제기대명사는 누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주어. 그래서 무슨 자리 불가능? 주어 자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her는 목적격이니까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럼 she냐, hers냐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hers라는 게 바로 무엇이지?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는 반드시 무엇을 지칭한다? 사물을 지칭하지. 딱 한 경우 사람을 지칭할 수 있어. 누구랑 나올 때? 동료나 친구. 그래서 예를 들어 a friend of hers 라고 하면 무슨 뜻? 그녀의 친구. 이렇게 해야 얘가 사람인 걸 알려줄 수 있거든. of의 특징이 뭐니까? 앞뒤가 유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대명사는 대부분 뭘 나타낸다? 사물. 99% 사물이야.
근데 혹시 사람을 나타낸다면 꼭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안 그러면 구별을 못하거든. 그래서 영어는 항시 표시를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108번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로 어디서 잘라주면 된다? for, from 잘라주면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완전하고 그 다음 앞에도 뭐가? 동사까지 있고 그럼 이 빈칸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럼 동사나 명사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뭐만 남는다? 분사. 자, 그럼 이 문제도 역시나 틀린 친구들이 주로 C번으로 답을 한다. 뒤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 대부분 분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건 길어져서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능동형 ing라면 누가? 목적어가 짝이 돼야 구, 분사 구가 만들어지고 pp라고 하면 수식어가 나와야 이게 전체 덩어리가 뒤에서 앞을 수식해 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답이 departing이 됐지. 이유는 차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엇이 불가능하다? 수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 분사도 안 되고 당연히 목적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 기껏해야 누구? 수식어만 나오게 된다. depart는 무슨 뜻? 출발하다. 즉 뭐랑 관련된 동사? 이동하고 관련된 거. 우리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의 뜻 네 가지가 오고 가는 이동이나 또는 증가 감소하는 뜻들이었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형식 자동사를 빈칸에 넣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시험 전날에는 일형식, 이형식 자동사들, 사형식, 오형식 타동사들을 꼭 공부를 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자, A, B, C, D 품사가 다 똑같아? 일단 품사부터 눈으로 스캔을 싹 했을 때 한 녀석이 일단 달라. 누구? so that은 접속사. 내 have와 빈 사이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지. 그럼 얘부터 제거. 근데 보니까 ready, yet, ever 이 중에 ly 붙은 부사가 없지. 그 말은 얘네들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에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충족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already라고 하는 건 이미 벌써니까 끝낸 거지. 그래서 어떤 시간에 쓰인다? 지나간 과거나 완료 시제에 쓰인다. 그 다음 yet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 not이 붙거나 아니면 뒤에 to 부정사, 즉 100% 무슨 문장에 쓴다? 부정문에만 쓸 수 있다. 그 다음 ever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해. 혼자서는 절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생 단어. 그렇기 때문에 ever가 답이 되고 싶다면 항상 짝이 돼야 되는 녀석들이 첫 번째, 절대 뭐뭐 않게 hardly ever. 혹시 뭐뭐 해서라도 if ever, 뭐뭐 이래로 쭉 ever since, 여태 중 최고, 비교급 뒤 ever나 최상급 뒤 ever. 이런 게 붙어야지만 답이 되는데 not 없고, to 부정사 없고, hardly, if, since, 비교급, 최상급 다 없지. 얘네들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근데 already는 어떤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과거나 완료 시제. 즉 역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불가능하다는 거. 오히려 미래에 불가능하겠지. will이나 to 부정사에는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것만 주의해주면 되겠다.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10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면 역시나 빈칸 뒤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자. Others use it 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주어, 동사. 누가 연결해 주자? 접속사. 그럼 therefore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 give는 조건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럼 남은 건 as if와 while. 둘 다 접속사인데 as if는 뭘 나타내는 접속사다? be, while은 반전이나 동시 동작. 만약에 이렇게 보기가 축약되는 순간 생각도 안 하고 오답으로 제낄 수 있는 게 바로 as if. 토익은 비즈니스의 맥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유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오답 보기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얘 동의어가 누구야? as those. 헷갈리면 안 되는 건
even if랑 even though. even if와 even though는 뭘 나타내는 접속사? 반전. 반전인지 비유인지 헷갈리면 누굴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even. even이라는 것 자체가 뭐의 부사이기 때문에 반전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even인지 as인지 헷갈린다면 even 기준으로 반전 의미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다음 11번.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근데 A, B, C, D가 지금 전부 다 접속사야. 그러면 접속사가 보기에 4개 다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동사부터 체크한다. 접속사 안쪽의 시제가 무엇인데? 현재,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나왔다는 건 어떤 부류의 접속사만 가능하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만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 중에 whether는 시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 모른다는 말 자체도 뜻이 아니야. 표시만 하는 거지. 그래서 whether가 이러한 수식어 자리에 나올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or라는 짝이 필요하다라는 거. because는 원인과 함께 써주게 되는 거고 only if가 조건, although는 반전.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부류의 접속사? 시간, 조건, 접속사니까 가능한 건 오직 C번에 only if만 들어갈 수가 있지. whether는 무슨 절일 때 반드시 or가 필요하다고? 부사절, 즉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or가 있어야 되고 명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부사일 때만 주의를 해주면 되는 거지. 부사절 접속사일 때. 자, 그 다음 12번 살펴보도록 하면 please로 시작하는 문장은 뒤에 동사 원형을 가져오는 무엇이다? 명문. 그럼 please feel free. 편하게 생각해라. 그럼 감정에 대한 상태로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상태지. 그럼 동사를 또 쓸 수는 없고 수동형 분사가 뒤에 명사를 가져올 수도 없지. 그러니 가능한 건 to 부정사만 쓸 수 있다. 역시나 아까 마찬가지로 수식어 자리에 뭐만 남아있는 경우? 명사. 그때는 세 가지 누구 쓸 수 있다고? 전치사, to 부정사, 능동형, ing 분사. 자, 그 다음 13번. 13번은 어형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리지. 그 원형 자리에 아무것도 안 붙은 제일 짧은 녀석이 누구? is가 된다. 참고로 얘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그래서 명사로 출제될 땐 주로 이렇게 나와. with is. 그럼 무슨 뜻이겠어? 쉽게. 그래서 is가 with랑 짝이 돼서 나오는 명사도 되고 동사일 때는 완화시키다.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relieve. 우리 believe가 믿는 거지. relieve는 그 믿음을 계속 줘서 안심시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뭐 소화불량이거나 스트레스거나 이런 걸 완화할 때도 쓰는 단어가 relieve나 is. 근데 뒤에는 지금 뭐 나왔어?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을 뭐 한다? 완화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어찌됐건 품사가 몇 개? 2개. 동사, 명사가 다 된다라는 점 확인해 두면 되겠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끊어주자? and. work의 품사는 동사 중에서도 몇 형식? 1형식 자동사. 그럼 late은 늦게라는 부사. 그럼 이 자리도 필요 없는 부사가 필요한데 A, B, C, D가 지금 전부 다 대명사. 원칙상 명사나 대명사는 부사 자리에 넣을 수가 없지. 근데 유일하게 허용된 녀석이 딱 하나. 누구? 제귀 대명사라는 녀석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제귀 대명사는 부사 자리하고 어디? 목적어 자리 이 두 군데밖에 안 돼. 그래서 주어 자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참고로 own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own이라는 단어가 어찌됐건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잖아. 그리고 나서 앞에 빈칸이면 100% 소유격 나와.
그러니까 온 봤는데 대명사 문제 나오면 그땐 누굴 고르면 된다는 얘기? 소유격. 온 자체가 소유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야. 그래서 동사일 때도 뜻이 소유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명사든 형용사든 동사 자리만 아니라면 온 앞에 빈칸일 땐 무슨 격? 소유격을 바로 답으로 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15번째. 15번째는 보기만 보면 마치 뭐인 것 같은데 전치사 문제인 것 같지. 거기에 낚이면 안 된다는 얘기. 뒤에 나온 단어가 핸들, 품사는 동사 원형이 되지. 전치사 뒤에는 뭐밖에 못 온다? 명사나 동명사. 그런데 지금은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원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투부정사의 투가 되지. 그러니까 얘만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된다? 부정사도 된다. 절대로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돼. 자, 이번엔 파트 6. 자,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나온 빈칸 근처에서 파트 5처럼 해결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휘, 시제, 접속부사, 문장 놓기 유형은 앞뒤 문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메모나 이메일 같은 또는 기사문 같은 글들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뭐가 나와? 날짜가 나오지. 그럼 여기에 써준 이 날짜가 바로 현재야. 그래서 혹시나 2월 4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2월 10일이 문장에 있으면 미리가 되는 거고 뭐 1월 5일이 있으면 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시 이 문서가 적힌 날짜를 표현해 준다는 건 그게 무슨 시제이다? 현재 시제로 기준을 잡아주고 글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날짜 정보가 초반에 나와 있으면 걔는 꼭 체크해 두고 보도록 한다. 근데 뭐 파트 7처럼 주제 목적을 찾을 필요는 없어. 바로 빈칸 근처를 파악해 보면 되는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I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이고 be, pp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문제? 시제 문제가 되는데 시제 문제의 경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잖아. 만약에 파트 5처럼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간 수식어가 꼭 나와줘야 돼. 그래야 시제를 고를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장 한번 보면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지. 그래서 파트 6에는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는 거야. 이유는 앞문장도 있고 뒷문장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동작은 한번 살펴볼게. 컨택이라는 건 무슨 뜻? 연락하다라는 뜻이지. 그럼 연락을 지금 하느냐, 하고 있는 중이냐, 막 끝냈냐, 앞으로 할 거냐.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해 있는데 누구한테 연락했다는 얘기야? 버리스. 버리스라고 하는데 버리스라는 이름이 여기에는 참조에만 들어가 있지.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거엔 버리스가 없단 말이야. 그럼 버리스를 또 한번 찾아주면 돼. 그래서 보니까 그 뒷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 Miss Boris assured me that the order was 어쩌고 저쩌고. 그 주문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 나한테 말해 주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통화가 완료된 상태지. 그러면 어느 시점과 관련돼 있어? 과거 시점. 그럼 A, B, C, D 중에 과거와 연관된 시제는 오직 C번의 현재 완료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들은 다 지금부터 나중에 얘기고 얘는 과거부터 딱 지금까지 얘기만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면 자, 17번 같은 경우엔 전부 다 PP형, 즉 어휘 문제가 될 텐데 비동사 뒤니까 누굴 추가 설명해 준다? The order, 바로 그 주문이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January 15th, 언제? 1월 15일. 아까 이 글이 써진 게 언제? 2월이니까 1월이면 당연히 과거이겠지. 자, qualified는 무슨 뜻? 자격을 갖춘 누구야? 사람만 쓸 수 있지. 그럼 일단 우선 오다. 그 다음 처리되고 명확해지고 평가된 건데 주어 자리에 내가 보충해 줄 단어가 무엇이다? 그 주문. 그럼 주문이 뭐 됐다라고 말해준 거야? 처리됐다라고 말해줘야겠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못 얻었어. 주문이 명확해진 거 아니에요?
그 주문을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트 6에서는 다음 문장이 알려져 있지. also가 무슨 뜻? 또한, 즉 앞이랑 대등한 걸 추가 설명해 주지. 자, 그 버리스가 또 얘기하기를 The book is imported. 그 책이 뭐 돼서? 수입이 됐기 때문에 it takes several days longer than usual. 일반적인 날짜보다는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다. 그 말은 일단 뭐 했다는 얘기야? 배송 처리는 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문장 넣기 유형을 보도록 하면 방금 앞문장에서 수입이 됐고 그래서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에 대한 얘기? 책 절차에 대한 얘기, 배송 절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 뒷문장은 그 날짜까지 도착을 안 한다면 버리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한대. 역시나 얘가 힌트지. That date. 예상되는 날짜를 언급해준 문장이 있어 없어? 1월 15일은 처리만 된 거지. 도착 날짜가 아니잖아. 그러면 예상되는 도착 날짜가 반드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문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면 이 문제는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A, B, C, D 중에 날짜 언급된 거 누구? T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2월 7일까지는 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요 날짜가 나와야 되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누굴 활용했다? that이라는 대명사, 즉 지시어. 지시어라는 게 뭐다? 앞에 나온 것을 뭐 하는 거?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지시어라고 해주기 때문에 그 지시어들을 확인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 19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PP지. 앞에 누구? you라는 사람 주어. 그러면 familiar는 익숙하고 능숙한 거. 그래서 익숙하다, 능숙하다. 그럼 사람, 사물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고 agreed는 동의된, satisfy는 만족한, 즉 감정의 PP형이니까 누구랑? 사람과 써주게 되고 acquaint는 친해진 거. 그래서 주어가 사람인데 지금 B번 빼고는 거의 다 가능하겠지. 근데 우리가 다행히 글의 맥락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야. We hope you will be completed with your purchase. 당신이 구매한 거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완전히 만족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힌트를 한 번 더 줬네. completely가 무슨 뜻? 완전, 즉 100%의 의미지. 만족, 이것도 100%의 의미지. 그래서 같은 의미들을 강조해 줄 때 쓰는 부사를 활용하면 역시나 이런 동사자리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 체크됐어? 자, 그 뒤에서 파트 7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파트 7에서 이메일 정말 많이 나오지. 일단 토익에서 시험장 가면 2중 지문, 3중 지문까지 다 포함해서 이메일이 최소 4개에서 6개까지는 출모를 하게 된다. 그럼 이메일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다? 수신자, 발신자 정보 확인하기. 그래서 수신자, 발신자가 일단 에디터라고 하는 편집자는 이제부터 글에서 뭐로 표현될 거고 you, 상대방. from인 글로리아는 I 또는 회사 입장이라면 we로 표현이 될 텐데 보아하니 도메인 주소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일단 무슨 관계는 아니다? 동료 관계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시작을 하게 된다. 어차피 시제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날짜 정보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글의 종류를 통해서 파악하고 문제 보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주제 목적. 주제 목적 문제가 혹시 안 나왔더라도 주제 목적 문제는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분석해 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게 And I require you that 다시 I'm writing this email. 여기서 바로 원인을 나타내는 거지. 왜 내가 썼는지. I'm concerned about Jack's interview section in the issue of December 9th Albany Television newspaper 라고 해서 신문사에 언제자? 12월 19일자 인터뷰, 잭슨의 인터뷰 섹션에 걱정이 돼서 이메일을 씁니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근데 보니까 1, 2, 3번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4 해서 구멍이 뚫려 있지.
어떤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문장 넣기. 그러면 주제 목적을 보면서 동시에 해당 문장 넣기 유형의 문제의 문장 뜻을 간단하게 옆에 써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그때그때 집어넣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요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and니까 순서잖아. and가 맨 앞에 올 수 있었던 건 앞문장에 있으니까. 파트 5라면 안 되겠지만 6, 7은 상관이 없지. 그래서 and I require you. 당신한테 뭐 한대? 요청한대. you가 누구야? 편집자지. 어떤 편집자? 방금 얘기했던 뉴스페이퍼의 편집자. 편집자한테 요구하는데 this, 요것도 힌트겠지. This should be dealt with as soon as possible. 이것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this라고 하는 건 처리될 문제점을 앞문장에서 언급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일단 1번 앞에는 문제점이라고 나온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걱정만 된다고 했지 어떤 문제인지. 내가 뜬금없이 어딘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 저 걱정돼요. 이러면 처리해 줄 수 있겠어? 아니겠지.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해야 처리된다고 하니까 일단 1번은 절대 안 되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초반부를 보니까 his speech, 이 부분이 이제 그의 연설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 잭슨이겠지. 그래서 대명사 꼭 짚고 넘어가야 돼. 파트 7 할 땐. 바로 잭슨의 스피치, 바로 지난 밤 어워드 세레머니, 시상식에서의 스피치가 연설이 있었는데 Some mistakes can make the public confused. 몇 가지 실수들이 대중들을 confused,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대. We would like to correct the errors.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싶다? 그 오류를 정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신문사에서 내용을 뭔가 잘못 써서 혼란을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In addition, he also mentioned our non-profit organization, the Honor Society as prize winner. 거기다가 그가 언급한 게 무엇이래? 우리가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 비영리 법인이라고 as the prize winner, 뭐로서? 수상자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his explanation was not clear why the award was provided. 왜 그 상이 주어졌는지 그의 설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글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하고 관련된 거? 신문 기사의 오류를 정정을 부탁하는 거. 그래서 1번 보니까 21번 보니까 decline award. 상을 거부하는 거야? 아니고 그다음 프레스가 언론사겠지. 언론사를 행사에 초대하는 거. 역시 아니겠고 clarification이 명확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니까 무엇을 요청한다? 명확하게 함을 요청한다. 즉 이게 정정 수정이 되겠지. To thank staff for working extended hours. 연장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전한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두 번째는 Honor Society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져 있냐. A번은 기금 조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 다음 B번은 자원봉사이다. C번은 훌륭한 발표를 했다. 그 다음 D번은 향상된 실적. 자, 그러면 우리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 아너 소사이어티가 아까 나왔던 바로 이 부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Non-profit organization.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Volunteer work라고 하게 되는 거지. 비영리라는 건 돈을 받지 않고 또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걸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다? 발런티어로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된 거지. 예, 됐어? 자, 그러면서 잭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잭슨이 연설한 사람이지. 어디에서? 시상식에서
fully discussed the issue with Miss Gloria. 글로리아가 누구? 편집자. 아이고, 아니다. 이거 어디지? 얘네 소속 직원. 이 사람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mistakenly nominated. 실수로 누군가를 입후보 시켰대. 근데 이 사람은 입후보 시킨 입장이 아니라 입후보 받아서 상을 탄 사람 입장이겠지. He was interviewed with inaccurate information. 그는 인터뷰를 했대. 무엇으로? 잘못된 정보로.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지. 그 다음 Charity Foundation. Charity가 자선 단체에 일을 해오고 있다. 이것도 아직은 불명확한 얘기지.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바로 이 부분 가능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지금 보니까 앞선 글에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야? 잭슨이 계속 언급한 걸 쭉 얘기하고 있지. 근데 보니까 거기서도 뭔가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보니까 was not granted to honor society. 이 비영리 단체는 상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은 거잖아. 그치? 이 단체는 못 받았어. 잭슨이 근데 뭔가 여기서 또 자꾸 오류를 발견했다라는 얘기. 즉 말을 잘못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 지금 쭉 잘못된 얘기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해? Would you add clarified information to Miss Jackson interview script? 바로 잭슨 씨의 그 인터뷰 대본에 수정된 정보를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여기서 요청하고 있지. 그걸 한 번 더 평서문으로 뭐라고 한 거야? Require you that this. 이 this가 바로 뭐 해달라는 얘기? 수정된 정보를 추가해달라는 얘기. 뭐 삭제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추가. 이 정보가 뭐 하니까 정정보도를 추가해달라는 얘기니까 바로 4번에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트 6나 7에서는 무엇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 대명사. 이 대명사가 앞에 나온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정보를 다 채우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꼭 이런 그 시험 전날 특히나 문법적인 요소에서 좀 암기가 필요한 것들 시험 전날 해야 될 건 아까 얘기했던 동사, 형식, 그 다음 수량, 형용사, 그 다음 기능형, 부사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약간 벼락치기라도 내일 시험 본다면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달달달 입으로 읽어가면서 특징들 위주로 파악해 주면 되겠어.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주말에 수고했어요.